반갑습니다. 화면을 조금은 줄여볼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학작가 김정현입니다. 11월 1일 촬영이고요. 사실 어제가 제 생일이었는데 많은 분들의 축하와 또 인사를 건네주셔서 또 뿌듯했던 생일이었고, 특히나 가깝게 또 생일을 보냈었던지라, 예, 저 나름의 생일을 보냈는데, 두 번째 생일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양력과 음력이 겹쳐서 이제 생일이 됐어서 그런 점에서는 참 기분이 또 묘했고, 특히나 이제 만나이 개정 때문에 두 번째 서른을 맞이하니까 이게 정말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그리고 하필이면 두 번째 서른을 맞이하는 날, 지금 좀 부상인데 제 뒤 척추 쪽이 좀 지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병원 진료를 한번 갔다 와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그 상황을 여러분께 공유드리는 건 아니고요. 건강 조심하십시오. 정말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목표도 목표입니다만 그래도 건강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거니까, 다 같이 건강을 했으면 좋겠고, 저도 요새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10km 이상을 걷는 거를 지금 좀 해보려고 실천을 해보고 있어서 여러 가지 좀, 도전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오늘 오랜만에 영상인데, 수학 교과교재 연구 및 지도법 다뤘던 영상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영상을 찍을 거라서 두 번의 영상을 촬영하고 업로드는 11월 1일, 11월 9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죠. 오늘 내용은 함수의 교수학습 의의, 그리고 함수의 역사적인 배경에 대한 요약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사실은 제가 커트를 할까 고민을 했는데 커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 배경은 뒤에 한 번 더 촬영을 할 예정이니까요, 참고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그동안 수학교과교재 연구 및 지도법을 다루면서 수와 연산 다뤄왔고, 대수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영역으로 함수 영역에 들어왔는데요. 함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y는 fx라고 설명하는 부분으로만 설명할 것이 아니라 왜 함수라고 했는가, 그거에 대해서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것이 좀 여기서의 특징이고요. 그와 관련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인이 1968년에 함수는 수학의 여러 영역을 통합하기 위해서나 현실 세계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나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는 모델링을 하는 과정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영역인데요. 모델링,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학적 모델링, 매스메티컬 모델링은 현실 세계와 수학적 세계의 오고감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으로는 활용 부분이 될 텐데, 활용만이 사실은 이 수학적 모델링을 하고 있다라고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학적 모델링이라는 개념 자체는 외적인 영역을 전제로 하기 때문인데, 수학 내적에서는 수학적 모델링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영역, 그러니까 타 영역이죠. 과학이나 정보나 융합, 내지는 사회적인 현상들, 이런 것을 가지고 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이 현실 세계에서 수학적 세계로 가는 이 세계, 그리고 현실 세계로의 재해석, 이 단계를 거쳐서 우리 수학적 모델링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현실 세계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예시들이 있죠. 대학 수학 능력 시험만 보더라도 대략적으로 14번 문제, 아니면 지금은 11번, 12번이 될 것 같은데, 그때 항상 나오는 게 실생활 문제였죠. 외적 문제.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바이러스 감염 관련 지수라든지 로켓 발사, 주식의 변화, 이런 예들로서 함수는 삶에서 가장 많은 실세계와 연결되고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3개 적어봤습니다. 보통 의식은 그래서 사람들이 못합니다. 그러니까 수학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이거에 대한 의식 또한 없겠죠. 하지만 함수는 우리 삶에서 너무나 많은 상황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냥 시계가 간다 이것만 수학은 아니죠. 정확하게는 시계가 가는 거에 있어서 우리 세포가 어떻게 움직여서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는 흐르고 있는지 이런 것들 다 함수죠. 그래서 정말 많은 함수의 상황들이 놓여 있습니다. 지금 어쩌면 제가 녹화 시작 버튼을 누르고 장면 목록에서 이제 저는 화면 녹화 있고 캠 화면 있고 블랙 있는데 이 세 가지를 클릭했을 때 나타나는 그 변환 그리고 뭐 소스 목록에서 선택하는 것들 오디오 나가는 거 여러 가지 다 함수입니다. 그런 상황들 모두가 해석할 수 있는 점이라서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지면 우리 삶 속에서 함수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의 영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영역은 정말 많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영역보다 개념이죠. 정확하게 죄송합니다. 제가 어떤 얘기를 하려고 했는지 지금 갑자기 꼭 까먹었는데 함수의 개념을 설명하려다가 영역을 소개했는데 영역이 아니고 개념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함수의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함수의 개념은 두 가지로 크게 나뉩니다. 어떻게 나뉘냐면 보시는 바와 같이 언어적 복잡성과 수학적 복잡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언어적 복잡성에서는 구두로서의 정의를 하게 되는 것이 언어적 복잡성이고요. 수학적 복잡성은 이제 기호, 말 이외의 것들이죠. 기호나 그림 이런 것들이 다 수학적 복잡성에 해당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프로토타입이라는 자료와 이그젬플 클러스터라는 군집이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클러스터라는 것을 이제 직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집적이요. 집적.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 나타날 때 해석학에서는 클러스터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이 부분이죠. 직접점. 뭐 어쨌든 그 상황에서 이제 수학적 복잡성은 이 프로토타입 세 가지, 이그제플 클러스터 세 가지 제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프로토타입에서는 함수, 박스, 그리고 집합, 다이어그램, 순서상 이렇게 제시가 되고요. 이그젬플 클러스터링하는 경우에는 표, 그래프, 공식, 뭐 이때 공식은 방정식이 될 겁니다. 이퀘이션. 그렇게 해서 수학적 복잡성에 대한 하위 요소들까지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수에서 개념을 설명할 때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요. 이때 얘기를 할 적에 수학적 복잡성에서도 포뮬러에서 그래프로 가는 경우 그리고 그래프에서 포뮬러로 가는 경우 이런 두 가지 경우 또한 관심사죠. 그래서 이 연구가 언제 있었냐면요. 2019년에 고상숙 교수님과 류병국 선생님께서 제안하셨던 EEG, 그러니까 뇌파 분석인데요. 함수적 사고에 관련해서 초를 분석합니다. 식에서 그래프를 보여줄 때, 그래프에서 식을 보여줄 때, 이 과정을 토대로 해서 이 복잡성을 설명하게 되는데, 그래프와 포뮬러니까 어쨌든 이 둘 사이에 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게 더 이해하기 쉬웠나를 측정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그래프에서 식으로 가는 경우가 더 느렸고 식에서 그래프를 가는 게 더 빨랐다라는 것을 입증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함수의 개념에서도 굉장히 유의미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시점을 좀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의사소통을 연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수학적 의사소통과도 이 부분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연결되냐면요. 이 함수의 개념 자체가 의사소통의 개념이었다면 1번의 언어적 복잡성은 구두적 의사소통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수학적 복잡성에는 서면적 의사소통이라고 빗대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이렇게 네 가지 요소를 크게 다루게 되는데 그 네 가지 과정 중에서 알아야 할 것들 그러면 구두적인 의사소통과 서면적인 의사소통으로 나뉜다라는 것이고 그 서면적 의사소통에서 수학은 특히 글 의외에도 그림, 그래프, 식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호들이죠. 다 포함되기 때문에 또 한 번 나뉘게 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의사소통과도 이 부분에서는 연관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함수의 역사적 발달은 사실 이제 뒷부분에서 더 설명을 할 거라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전함수 단계, 기하적 함수 단계 17세기, 대수적 함수 단계 18세기, 논리적 함수 단계 19세기, 그리고 집합적 함수 단계 20세기로 구분됩니다. 전함수 단계는 천체 운동을 기술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함수가 정해지지 않고 그래프 형식, 곡선 이런 것들을 그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한 식을 정리하진 않았고요. 기하적 함수 단계는 이제 그래프, 곡선의 형태로 표현을 하게 되며, 대수적 함수 단계는 식으로, 논리적 함수 단계는 대응으로, 집합적 함수 단계는 관계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현재 배우고 있는 함수는 집합적 함수 단계이며, 현재 중학교 함수 영역인 경우에는 대수적 함수 단계에 해당합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집합이라는 것을 포함한 다음에 다시 한번 함수를 다루게 되는 점에서 논리적 함수 단계와 집합적 함수 단계 두 가지 모두를 품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함수의 역사적 발달 또한 교육과정에 연결돼서 설명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봤는데요. 이 함수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역사적 배경과 그 다음에 어떤 측면으로 바라보아야 하는가, 이것이 가장 좀 중요할 텐데, 뒷부분에서 한 번 더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구체적으로 언급하겠습니다. 그리고 뒷부분 이제 다음 영상에서 보시게 되면 함수의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주요 내용 몇 가지를 뽑아서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의 영상 계속해서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